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조선일보 어제자 신문에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쓴 김어준 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이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 이런 약간 풍자적인 제목의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 칼럼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필자도, 여기서 양상훈 주필을 얘기하는 거겠죠. 필자도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유튜브를 여러 편 보았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사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주장은 상당수가 과장이거나 왜곡이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도 보았다. 그 거짓말을 믿고서, 그 유튜브 내용을 믿고서 필자에게 이런 것 아냐고 물어오는 분들도 심심찮게 만난다. 이 유튜버들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 유튜버의 말을 믿고 따르며 심한 경우에는 신념화까지 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겪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유튜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4월 13일 날 한때 중단했던 유튜브를 재개하면서 한 첫 방송이 민주당의 초선과 국민의힘 초선 중에 누가 성공할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짝퉁 진보를 민주당 초선이 어떻게 깰 것이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꼴통부수를 어떻게 깰 것이냐, 이걸 어디가 먼저 깨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구론 국민의힘 대표 경선 하고서 김웅, 이준석 세대교체 열풍이 불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국힘의 세대교체 바람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 세대교체 바람이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이상의 아주 주목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고서 하는 말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1등, 2등이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준석보다는 나경원이 당의 얼굴이 되는 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환영할 것이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평론을 했습니다. 무슨 작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말은 이 말이 전파를 탔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인태 전 의원의 이야기는, 이 유인태 의원이 그렇다고 민주당에다가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진이 되면은 국민의힘의 변화가 크게 올 것이고, 그건 거의 혁명적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좀 불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다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나경원 전 의원이 15.9%로, 이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15.9%로 지지율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시 이준석 최고위원이 13.1%로 2위, 오차범위 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7.5%, 이준석 최고위원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김웅 의원이 6.1%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호영 의원과 김웅 의원 사이에도 오차범위 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직은 국회 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이고, 김웅 의원은 초선 의원입니다. TK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이 3위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 이 지지율을 단순 합치면 19.2%포인트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보다도 높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15.9%니까 이건 오차범위 밖으로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럼 어떨까? 이건 이제 일반 여론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어떨까? 자, 나경원 전 최고위원이 27.3%로 1위. 이건 좀 압도적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15.2%.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서도 3등으로 14.9%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경원 다음에는 이준석 그리고 주호영입니다. 여기서 김웅 의원은 5.3%.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로 보나 국민 여론보나 순서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월요일날 방송드렸던 머니투데이 조사와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전망했던 언론이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은 영남 대 비영남으로 굴러갈 것 같다는 구도 그것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중진 대 신진 이 구도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신진 초선들이 도전이 그만큼 거세고 당창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과거 보수정당에서 초선 의원들에게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김웅 의원은 이 내년 대선에서 최악의 상황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나 홍준표 의원이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초선으로서는 옛날하고는 상상을 초월한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입니다. 자,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거침없이 나오는 주장은 주장인데 왜 나오느냐? 황 전 대표는 지금 방미 중인데 아마 오늘이나 어제나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미 중에 만난 미국 사람들에게 국민의힘당 소속 사람이 지방자치장을 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서울, 오세훈, 부산, 박경준 그다음에 제주 원희룡 이런 데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백신 1천만 명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백신 지원을 하는데 편을 가르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한미동맹하고 야당 자치단체장 지역에 대한 백신 지원사에 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동맹인 거고 어떻게 해서 야당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만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당이 반발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까지 아무리 대권 홍보가 급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만 국민이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아니 제가 보기엔 서울 시민들이나 부산 시민들이나 제주 시민도 같으면 다 같이 맞고 순서대로 맞든지 해야지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우리 당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곳에 지원해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정치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라고 장제원 의원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와전됐다든가 설명이 잘못됐던가 진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아니 지금 대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정계에 봉치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황당하게 해서 오해를 빚고 있거나 오해를 실제로 하도록 만든 발언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인가. 미국까지 가서 또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를 갖고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당이 지금 쪼개질 지경입니다. 통합을 위해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논리를 턴다면 그러면 보선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왜 쫓아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표 출마 선언을 했던 김은혜 의원이 있는데요. 이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보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됐지만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아까 말씀드린 전 최고위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초선이라든가 신진들 의원을 빗대서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이 젊은 세대를 비판했는데 그에 따라서 한마디로 정치 문법에 따라 그냥 하는 아저씨들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 윤희숙 의원 5분 발언으로 히트를 쳤던 의원도 지금 대표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웅 의원은 70년생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71년생입니다. 윤희숙 의원은 70년생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85년생입니다. 이 밖에 박수영, 배현진, 이용, 조수진 의원 등도 이 초선 의원들인데
최고위원의 도전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박수영 의원은 김웅 의원을 비판한 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젊은 세대를 철부지, 어린 새 등으로 비판하면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다선 의원답게 포용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2030이나 샤이진보나 중도층의 지지를 계속 지키면서 대선에 승리하는 길이다. 바로 이렇게 철부지하고 어린 세대로 비판하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복당에 거부하는 그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초선 의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김은혜, 이준석, 무슨 박수영, 무슨 김웅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싸가지 없는 이런 어디 무슨 집안모처럼 이렇게 궤변으로 호도하면서 정치하는 사람 보고 그게 같은 동료들끼리 비록 선수가 높다고 할 소리인지 난 전혀 모르겠고 이것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웅 의원하고 이준석 최고위원 지지율을 합치면서 이 나경원 의원을 제낀 걸 보면 만약에요 신진 간의 단일화만 하면은 이건 정말 일벌어지는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출마자가 많으면 4명으로 컷오프를 해요. 그러니까 신진 간의 단일화를 협상을 하거나 무슨 담판을 짓지 않더라도 컷오프가 돼서 가령 신진 하나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단일화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민의힘의 대표는 당원 의사를 70%를 반영하고 여론을 3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원 의식 때 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진들에 대한 인기가 좀 좋으니까 특히 나경원 의원이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도 이준석 최고위원보다 좀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대표까지 될런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초선들끼리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이 초선이지 초선도 구권파와 신권파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구권파는 완전히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당뇨를 냈다든지 기초의원을 냈다든지 시도의원을 하다가 배치를 달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구권파. 그리고 신권파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는 또 좀 서로 갈리고 있답니다. 또 그렇게 신권파, 구권파로 갈리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 초선 의원들 간에는 정치 노선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서로 배척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신진들끼리 신진답지 않게 정치 혁신이나 개혁을 하는 그런 태도답지 않게 미디어 장사하면서 니전 투구나 벌리면 오히려 역풍, 저건 신진이 아니구나. 이런 역풍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표가 안 되더라도 이런 신진 바람이 여러 군데서 불기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당내 중진들의 견제가 계속 심해지겠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이미 발언하는 발언의 수위나 강도로 봐서는 약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제 중진들은 중진 연륜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지 말고 실력이 없어. 나 빼는 말이야. 고참하던 이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특히 중진들이나 이중진이나 저중진이 출마하면서 내가 윤석열을 잘한다. 내가 윤석열을 잘 통한다. 이거 전부 외부 사람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사신, 통합, 그저 수십 년 들어온 얘기. 이런 뻔한 얘기만 갖고 대표가 되겠다고 하면은 점점 입지는 좁아질 겁니다. 신진들이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며 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2030과 중도층이 지지를 얻는데 이들이 바람이 아주 좋은 조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지난번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 불고 있는 신진 바람, 이것이 돌풍으로 변할 것이냐 확산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